야, 너 뭐하는 년이야? 누굴 속일 줄 알아? 이 불법 장사꾼아! 당장 꺼져! 단속 반장이 혜진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이 불법 트럭 당장 치워! 억울하면 나가 뒤지든가! 제발이요. 사람들 앞에서 퍼진 조롱에 혜진은 숨이 턱 막혔다. 비웃음, 수군거림, 싸늘한 시선. 전현 거짓말 치다 걸린 거 아니야? 보통한 얼굴이네! 과거에 뭐 했던 년이지? 혜진은 떨리는 입술만 깨물었다.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모욕. 심장이 쥐어뜯기는 듯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대체 내가 뭘...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용역이 그녀를 진흙탕으로 밀쳐버렸다. 차가운 흙물이 얼굴을 덮자 눈물이 섞여 흐르고 그녀는 그대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들 누구도 몰랐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인생을 뒤집을 소름 끼치는 반전의 시작이라는 걸. 누구나 한 번쯤 억울한 모욕을 견뎌본 적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씹히던 그 마음, 바로 혜진의 눈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는 반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겨울 고속도로 위에 작은 만두 트럭. 그날은 유독 추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28살이고요. 서울 외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두 트럭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부터 밤 7시까지 거의 매일 이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트럭 안작은 찜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얼어붙은 공기와 만나 금세 흩어졌어요. 손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면 만두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죠. 그래서 맨손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쪄낸 만두예요. 첫 손님이 오신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죠. 김치만두 5개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찜기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성껏 빚은 만두들이 하얗게 익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든 만두였죠. 손님은 한 입 드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만두 트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리 달콤하지 않았거든요. 1년 전 겨울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을 때였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때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 때문에 다니시던 식당 일을 그만두셔야 했어요. 집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주유소 알바, 배달 일까지.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했죠. 그런데도 아버지 치료비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릴 때 만두 빚는 걸 좋아했던 거 기억나니? 아버지는 젊을 때 중국집에서 일하셨어요. 거기서 배운 만두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마다 함께 만두를 빚곤 했었어요. 그 솜씨로 장사를 해보는 게 어때?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금을 모두 깨서 중고 트럭을 샀죠. 찜기와 가스레인지, 기본적인 조리 도구까지 갖춰서 이 만두 트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하루 평균 14시간씩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새벽에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반죽하고 만두 빚고 손님 받고 정리까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거든요. 지난달부터는 오른손으로 숟가락질도 하실 수 있게 되셨죠.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 오후 4시쯤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셨어요. 아직 좀 남았어. 김치만두 맛보실래요? 그럼 2개만 주세요. 할머니는 만두를 드시면서 저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았죠.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나요?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허가 같은 건 다 받으신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정식 허가를 받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당장 아버지 치료비가 급해서 임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를 보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죠. 할머니는 만두값을 내시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해가 기울면서 바람이 더 매섭게 불어왔어요. 트럭의 낡은 차양막이 파닥거리며 소리를 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에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음 주 아버지 재활치료 예약 확인이었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치료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문득 휴게소 주차장 저쪽을 봤어요.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오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했어요. 시동은 걸려 있는 듯한데 아무도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 와서 그렇게 오래 차 안에만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손님까지 받고 트럭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만두를 팔 거예요. 힘들지만 이 일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꿈까지 모든 게 이 작은 만두 트럭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질문, 저 멀리 보이는 수상한 검은 차,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차양막 소리까지 평소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던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받고 트럭 정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검은 벤츠 한 대가 휴게소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번호판부터 남달랐죠. 뒷좌석 유리창이 진하게 썬팅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는데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휴게소 편의점 쪽으로 향하더니 전화 통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작은 얼굴이 창문에 붙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같았어요. 찜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고 있는 아이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이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고급 브랜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어딘지 힘이 없어 보였죠.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기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리더군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정말 맑고 깊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른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갑자기 터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요? 제가 누구랑 비슷하다는 말인가요? 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요. 특히 웃으실 때가 정말 똑같아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러시군요.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나 봐요. 네. 할머니가 만두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아이가 찜기에서 나는 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왜 제 트럭에 관심을 보였는지 말이죠. 혹시 만두 드셔볼래요? 갓 쪄낸 김치 만두예요. 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아이가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용돈이 없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면 하나 드셔보세요. 제가 따뜻한 만두를 종이컵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봤더니 작은 입으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할머니 만두 맛이에요. 아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겨울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이 말랐어요. 10살 아이치고는 너무 작고 왜소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살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셔서 할머니처럼 같이 있어주지 못하세요. 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운전기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죠. 지후 도련님,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재벌가 손자였던 거예요. 기사님, 잠깐만요. 이 누나가 만두를 주셨어요. 정말 할머니 맛이에요. 지우라는 아이가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요? 지후 도련님이 할머니 말씀을 하셨나요? 운전기사가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저랑 할머니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운전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후 도련님, 어서 차에 오르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전기사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는 뒤돌아보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만만두였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검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왜 그렇게 놀란 것일까요? 할머니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당황하는 게 이상했어요. 더욱 궁금한 건 지우가 말한 할머니였습니다. 저와 닮았다는 그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트럭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히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운전기사의 반응은 분명 그게 아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내일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보낸 건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오늘 할머니가 물어본 허가 문제, 지우라는 아이와의 만남, 운전기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알 수 없는 메시지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복잡하고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한가롭게 만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게소 입구 쪽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지우였어요. 혼자서 뛰어오고 있었죠. 누나, 누나.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지우야, 혼자 왔어? 네. 할아버지가 회의하시는 동안 혼자 나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의라니? 할아버지가 저 앞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세요. 지루해서 나왔어요. 지우가 휴게소 맞은편 고급 호텔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회장이라는 분이 업무차 이곳에 오신 모양이었죠. 그래도 허락받고 나온 거야? 기사님한테는 말했어요. 지우가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아마 허락받지 않고 나온 것 같았어요. 만두 또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앉아 있어. 제가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주자 지우는 신이 나서 앉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만두를 접시에 담아 건네주니 지우는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정말 할머니랑 똑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데? 할머니는 정말 예쁘셨어요. 그리고 항상 웃으셨거든요. 누나처럼요. 지우가 만두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일만 하시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지우를 많이 사랑하실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말을 별로 안 하시거든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도 바쁘셔서 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같이 만두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손은 정말 따뜻했거든요. 지우가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휴게소 주차장 쪽에서 검은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차와 비슷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말 위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다. 지우가 그 남성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긴장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남성이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차갑더군요. 지우를 찾으러 온 게 분명했지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이 제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걸음을 멈춘 거예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후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제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누나가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만두도 할머니 맛이에요. 지우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할머니?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지후야, 당장 차에 타라.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누나가 정말 좋아요. 지금 당장. 남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제 뒤로 숨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혼자 와서 만두를 좀 먹었을 뿐입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당신이, 남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손까지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성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지우야, 어서 가자. 늦었다. 남성이 지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누나, 내일 또 올게요. 지우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성에게 이끌려 차에 올랐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시선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단순히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아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트럭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말한 할머니,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남성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말이죠. 만두 트럭 강제 철거. 그 다음날 오후 4시였습니다. 평소처럼 만두를 찌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게소 입구로 하얀 승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구청 단속반이라고 적힌 차량이었어요. 뒤따라 견인차까지 따라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단속반 직원 4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단속반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하고 거칠었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신지. 불법 영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허가증 제시하세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차단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제 트럭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허가는 신청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신청 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철거합니다. 단속반장이 손짓을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제 트럭에 손을 댔습니다. 잠깐요. 제발 잠깐만요. 제가 급히 트럭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비키세요.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이건 제 생계수단이에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 사정 따위 관심도 없었어요. 용역업체 직원들이 찜기와 가스레인지를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소중히 사용했던 조리 도구들이었어요. 조심해 주세요. 부서지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찜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안 돼요. 제가 찜기를 주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겨울비로 질척해진 흙탕물 위로 그대로 쓰러졌죠. 차가운 물이 옷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아,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어디선가 부딪혔나 봐요. 그 사이 조리 도구들이 하나씩 트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만든 마지막 만두들도 진흙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제발이요. 제발.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견인차가 제 트럭에 줄을 연결했습니다. 1년 넘게 제 모든 희망이었던 그 작은 트럭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견인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트럭이 끌려가면서 남은 물건들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국자, 젓가락, 작은 냉장고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안 돼요. 돌려주세요. 제가 견인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빨라졌고 저는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휴게소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속반도 용역업체도 모두 떠났어요. 저 혼자 진흙탕 속에 남겨진 채로 말이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서진 그릇 조각들과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는 만두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우리 가족의 생계, 그리고 다시 일어설 희망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멀리서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어제 봤던 그 차 같았어요. 차창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차도 곧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죠. 차 안에서 한도경은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이 진흙탕에 넘어지는 모습, 트럭이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혼자 주저앉아 우는 모습까지.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한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똑같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저는 부서진 그릇 조각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이것들이 제게 남은 전부였거든요. 다시 일어서야 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치료받으셔야 했고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추운 겨울바람이 젖은 옷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진실. 한도경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이 진흙탕에 쓰러지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 얼굴, 그 웃음,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운전해 주세요. 한도경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한도경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 그가 26살이었던 그 시절로 말이죠. 대학교 4학년 봄이었습니다. 한도경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물류회사의 후계자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어요. 간호학과 3학년이었는데 한도경보다 2살 어렸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경아, 오늘 시험 어땠어?
미숙이 도서관에서 그에게 다가와 물어보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1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한도경에게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죠. 도경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그 봄날이 기억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도경의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됐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순 없다. 아버지의 강경한 반대였습니다. 미숙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미숙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딴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회사 미래를 생각해야지. 몇 달 동안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미숙과 헤어지지 않으면 회사 상속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한도경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숙아, 우리 헤어지자. 1996년 겨울,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던 순간을 한도경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우리는 너무 달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도경은 미숙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숙은 울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한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것이 미숙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도경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숙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혼자서 시골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까지. 뭐라고? 임신했다고? 한도경은 급히 미숙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미숙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아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5년 전 마침내 미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말이죠.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한도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있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혜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나이도 맞고 얼굴도 미숙과 너무 닮았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만약 혜진이, 한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혜진이 자신과 미숙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오늘 그 아들의 생계수단을 빼앗은 것이라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미숙을 버렸고 오늘은 혹시 모를 자신의 아들까지 상처 입힌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뭘 한 거야? 한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공만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모두 놓쳐버린 것 같았어요. 지우가 혜진을 보고 할머니와 닮았다고 했던 말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미숙과 닮았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겠죠. 자신이 버린 사랑, 지켜주지 못한 가족, 그리고 오늘 상처 입힌 사람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도경을 짓눌렀습니다. 이틀 후
혜진은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트럭을 잃은 후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휴게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 지우의 할아버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박혜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집 주소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도경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들어오세요. 혜진이 문을 열어주자 한도경은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아버지 병원비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도경이 손을 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트럭 일로. 제가 그 일은 회장님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한도경이 휴게소 단속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한도경의 고백이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왜 그런 짓을?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오해였어요. 한도경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혜진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박미숙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1996년에 시골로 내려가셨나요? 혼자서? 한도경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왜? 혜진아. 한도경이 혜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한도경입니다. 내 어머니와 대학 시절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혜진도 말없이 한도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아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연인이었어. 한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너는 DNA 검사를 해보자. 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말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어? 확실하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결과든 말이에요. 혜진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사흘 후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였습니다. 한도경과 혜진은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경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슬픈 표정을 지으셨는지,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한도경님, 박혜진님 들어오세요.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한도경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다시 세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혜진아,
한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가고 나서 검사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도경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5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한도경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도 너도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었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혜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혜진아,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뿐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일어나세요. 혜진이 한도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한도경이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숙과 똑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내 트럭 다시 해주겠다. 병원비도 모든 걸 다시.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죠. 지금은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모습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부자였지만 아직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도경은 매일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했거든요. 혜진아, 내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병원부터 옮기자. 한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도 나쁘지 않아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더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해. VIP 병실에서 전문의들이 직접 관리해주는 곳으로 말이야. 한도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혜진은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틀 후 서울 아산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넓고 쾌적한 병실에서 최고급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혜진아,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이런 곳에. 아버지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VIP 병실로 옮겨졌거든요.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혜진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도경과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도경이 직접 병실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자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이와 혜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한도경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자는 뜻이었어요. 한 달 후, 한도경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특별한 발표를 한 것이었어요.
저희 한진물류에서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한도경을 바라봤어요. 재단 이름은 정정의 장학재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정혜는 혜진의 어머니 본명이었습니다. 한도경은 그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그녀를 기리고 싶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한도경은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내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정말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 대학 복학 말이야. 하지만 나이도 있고 생활도. 걱정하지 마.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까. 한도경의 제안이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28살에 다시 대학생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기도 했고 자신도 정말 공부하고 싶었어요. 영양학과로 가고 싶어요. 요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싶거든요. 좋은 선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2달 후 혜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 영양학과에 복학했습니다. 오랜만에 교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캠퍼스를 걸으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혜진의 성실함과 진지함에 동기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시다니.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혜진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주말마다 지우를 만났어요. 한도경이 지우에게 혜진을 이모라고 소개했거든요. 아직 모든 사실을 말하기엔 아이가 어렸어요. 이모, 오늘도 만두 만들어줄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예전의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새로운 만두를 만들어 볼 거야. 혜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있었어요. 한도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밝아진 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거든요. 이모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우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그럼 더 많이 만들어줄게. 혜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있었어요. 한도경의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손자는 이모와 함께 요리를 하고 3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혜진아, 고맙다. 한도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됐어. 한도경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어요. 1년이 흘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작은 골목 한편에 예쁜 간판이 걸린 만두집이 있었어요. 정의 만두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혜진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가게였습니다. 한도경이 지원해준 자금으로 문을 연 곳이었어요. 가게 안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의 만두집입니다. 혜진이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년 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학교 영양학과 공부와 병행하면서도 정말 즐거워 보였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의 만두집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 한도경과 지우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볼에 살이 오르고 얼굴도 훨씬 밝았죠. 이모, 축하해요.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혜진이 무릎을 꿇고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이모가 정말 기뻐. 이모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밝아진 성격 덕분이었죠. 한도경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 대학생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혜진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진짜 축하드려요. 우리 회사 직원들 점심때마다 여기 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는 만두 만들게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혜진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린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절대 떠나지 마세요. 약속해요. 순수한 아이의 부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다른 이별이었거든요. 당연하지. 이모가 어디 가겠어? 우리 지우 곁에서 계속 맛있는 만두 만들어줄 거야. 혜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한도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0년 전에 놓쳤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한도경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이죠. 성공과 명예만 추구하던 과거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진은 한도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무서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야. 한도경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어요. 한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혜진이 만든 만두를 맛있게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한도경은 딸과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죠. 혜진의 아버지도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의 만두집의 작은 간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이 가족의 미래도 밝고 따뜻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순간이 있었나요?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가족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거예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